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여기서 뉴스 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4%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30.4, 이 부정평가가 67.2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사에서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조사를 또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여론이 응답자의 57.8%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여론은 32.8%. 잘 모르겠다는 여론은 9.4%. 자, 어떻게 5년 임기를 다 마친 정부, 그리고 이제 2달 반 된 정부를 단순히 비교를 해서 이거를 수치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최근에 여론조사가 앞다퉈서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 턱걸이, 20%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묻지마 부정평가 이것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RN서치 같은 경우는 그저께 조사에서 지지율에 반등을 했다는 그런 집계도 있었죠. 특히 이 대구 경북 그리고 이 보수청이 집결을 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이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뭐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악성 프레임에 걸려 있죠. 사적 채용 여기 이 논란이 계속 벌어지면서 무슨 뭐 육상시 이 박홍근 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육상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탄핵까지 언급을 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막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법이 최근 들어서 몇 가지 확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문답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소통 방식을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도 도어 스태핑이 있었죠. 여기서 한 3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정은 목표, 헌법 가치, 국민 정서 이것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미래지향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 자, 미래지향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 핵실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세제 개편안 어제 발표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도 왜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됐는지 법인세 감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도어 스태핑이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개의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간략하게 응답을 했죠. 이 확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운영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제가 한 3개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어 스태핑 방식이 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했다. 그전에는 질문 수가 한 7개, 8개까지 됐죠. 그리고 답변을 상당히 많이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매일매일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서 질문을 한 2-3개 정도만 받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면은 그냥 오늘 하루도 뭐 좋은 시간 보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기자들도 오늘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질문을 하니 두세 개의 질문이 나와도 그날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답변 길이도 4문장 내지 5문장 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간결하게 이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게 보내는. 자, 그동안 뭐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도어 스태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느냐, 뭐 인사 문제, 그리고 우리 정부 장관보다 더 그 훌륭한 장관이 어디 있었느냐, 언제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나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다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붙고 하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간결하게 바꿨습니다. 간결하면서 또 일부 예민한 질문을 피하는 그런 화법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도어 스태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더 씌우는 그런 게 도어 스태핑에서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것을 민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어 스태핑을 개선을 했다. 그것이 확 달라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취임 초에는 어떤 뭐 재래시장에 가서 뭐 떡볶이도 사고 백화점 가서 신발 쇼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죠.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뭐 찾아가서 만나고 또 뭐 나토 순방 때도 여러 가지 뭐 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활동 폭을 최소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로키, 낮은 키로 가는 그 행보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 휴일 쇼핑 이런 것이 상당히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은 여론전에 악용이 되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 팬클럽을 둘러싼 논란이 또 이외로 다른 쪽으로 번져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치도 지금 취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의 그 강폭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이런 평가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넸다,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 뭐 어떤 언론에서는 그런 제목을 낼 정도로 상당히 로키, 낮은 보폭을 보이는 그런 행보로 지금 바꿨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그때 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일단은 예정됐던 몇 가지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지금은 그 취소된 일정도 다시 잡지 않고 일단 그 활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어 스태핑에 이어서 두 번째 큰 변화고, 세 번째는 한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데 참모들이 올커트 프레싱을 펼치기 시작했다. 농구에서 이 수비 작전이죠. 올커트 프레싱,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참모들의 활동 행태를 그런 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서타 장관이 되라, 언론과 직접 접촉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시가 나온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써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막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종호 과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했고, 지금 다른 부처 장관도 언론 인터뷰, 또 라디오 출연 이런 것을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계속 밀렸던 것은 저는 철저히 여론전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누가 서타 장관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타가 될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반전을 지금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죠. 물가 상승, 또
집권 여당의 지도부 체제 개편에 대한 어떤 자범들, 또 사적 채용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반전을 위한 그런 시도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장관들에 대해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보폭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정권을 지탱하는 축은 세 가지죠. 하나는 대통령실, 비서실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또 하나가 집권 여당인데, 행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소통을 강화를 하면서 여론전에 장관들이 직접 뛰기 시작했다. 자,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도 막 하고. 그런데 나머지 두 축, 대통령실과 여당,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김대기 실장이 전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적 채용 문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제때 대처하지 못해서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사적 채용. 그래서 뭐 이것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육상시, 뭐 십상시에 빗대서 육상시 이런 말까지 막 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안의 일인데 대통령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박이나 어떤 일일이 따지거나 그런 모습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뭐 집권 여당은 뭐 계속 리스크가 되고 있죠. 이준석 리스크 해서 이준석이 일단 6개월 동안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또 그 자리를 차지하다시피 한 권성동 직무대행도 지금 야당과의 협상에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내부에서도 이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기름을 퍼붓는, 뭐 국업 가지고 뭘 그러느냐, 뭐 7급으로 넣어달라고 장기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데 구급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오히려 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그런 행태를 보였었죠. 어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또 오늘 쏟아졌습니다. 그제 박홍근이 먼저 다수당이니까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쏟아냈으면은 뭐 육상신이 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쏟아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따지고 엄중히 꾸짖어야 되는데, 그것은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냥 문재인 탓만 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조선일보 보시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문정부 실정 비판, 문정부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과연 이게 핵심 포인트였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받는 것이죠. 그 부분이 지적을 받는 겁니다.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단어는 4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총 16번, 민주당 12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임 정권을 공격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를 해버렸다.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또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에 막 갇혀 있는데, 이것을 깨는 것이 우선이고, 또 더구나 취임 2달 열흘 만에 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 부분, 이 부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권성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평화가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것을 거론을 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지적할 만하죠. 실제로 오늘도 조간에서 어민 북송,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을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이 선박을 납포하기 전에 어민 북송 계획을 했다. 이 선박이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공해상에 있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고 또 넘어와서 NLL을 넘어와서 납포도 하기 전에 이미 북송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청와대에서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조사를 끝내라. 이런 지침을 또 내려서 서둘러서 납포 하루 전에 국정원에 지침을 내려서 서둘러서 그 어민 2사람을 강제 북송을 해버렸다. 자, 그리고 지금 양쪽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쟁점은 이겁니다. 여권에서는 이 어민 2사람 북송이 김정은에게 결국 선물 준 것 아니냐. 그런데 야당에서는 살인자를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송환 결정 의도에 집중적으로 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대책회의 다음날 김정은에게 친서가 전달됐다. 그 친서는 부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한국 아시안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 자, 그런 문제 때문에 강제로 북송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정부 관계자가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살해 진술이 이 2명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신문을 해보니 서로 진술이 달랐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2사람을 별도로 신문해도 진술이 똑같았다. 자, 그래서 16명을 살해한 정황이 똑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2사람이 진술이 서로 달랐고, 또 살해가 됐다는 선원들의 이름도 서로 엇갈렸다. 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진실이 조만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7월 22일 보내드린 조간딱불이었습니다.